자, 우리 첫 번째 발표는요. 예, 박수영 동국대 박수영 선생님께서 바르트르 하리의 언어론, 예, 스포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박수영 선생님께 발표 권한을 넘겨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고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여러 철학 관련 학회들이 연합으로 그 학회를 하는 그 큰 행사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 철학회에서의 발표 주제가 인도 철학에서 언어의 문제인데, 인도 언어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스포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인도 철학에서의 언어의 문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의 철학은 다른 나라의 철학보다 유달리 철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유시 버클리의 산스크리트를 처음 개설해서 한 2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한 프리츠 스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인도학자죠. 이분이 69년도에 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언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인도 문명의 한 특징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언어와 철학에 대한 과도한 몰입,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언어 철학이죠. 그 언어 철학인데, 인도의 그 모든 문명의 출발점이 리그베다라고 보통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언어학 또는 철학도 출발점이 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다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6가지의 보조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언어학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후대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학문이 문법학인데, 문법학은 초기에는 어떤 형태론적 바른 말을 형태론적으로 바른 말을 추출해내는 그런 거에 추진된 되게 형태론적인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 빠탄잘리의 마하바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단에 불을 설치한 사람, 그러니까 희생제 행사 중에 바르지 않은 말, 아파샤브다를 하면은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신에게 속죄의 진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을 정도 바른 말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훨씬 후대인 바르트리아리,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다룰 사람이죠. 바르트리아리가 한 말 중에, 바케파디에서 한 말 중에, 바른 말들은 전통을 계승하는 교양인들로부터 정립되면 다른 말을 얻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말조차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말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출발점은 언어의 바른 형태를 구하는 모폴로지 형태론에서 시작을 했지만, 후대에 점점 다르지 않아 철학의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6가지 시아드 베단가 중에서 나중에 다르샤나의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법학 또는 문법 철학에 대해서 단독으로 다룬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죠. 훨씬 후대에 나온 다른 육파 철학들은 뭐 수트라, 바시아, 뭐 티카 이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 재미나게도 다르샤나의 지위를 얻은 문법학은 단독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재미나는 게 중세기에 비자야 나가르라고 잘 아시죠? 요 지도에서 보신 북인도 이 커서가 이게 힌두스탄 대평원에 델리 술탄 체제가 성립이 되고, 데칸권 북부에는 바하마니 술탄 체제가 확립돼서, 데칸권 북쪽으로 다 이슬람이 석권하던 당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힌두 국가가 비자야 나가르인데, 비자야 나가르의 건국 공신 사야나 마다바가 지은 전철학 강요라고, 일본식 번역으로 전철학 강요라고 하죠. 상그라 장르가 이제 인도의 독특한 장르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 책이 이때 쓰여졌는데, 이 책에서 인도에선 거의 유일하게 이 문법 철학이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비자나글의 수도인 함피의 모습인데, 굉장히 인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수리아 태양신의 모습인데, 이건 인도 50눈빛 집회 뒤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사르바 다르시아나 상그라가 상그라 장르 중에 가장 유명해서 1882년도에 그 카우엘 고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역이 되죠. 16장만 빼놓고 이제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6장을 빼놓고 나머지 15장이 번역이 되는데 재미있는 게 이 아드바이타 측에서 이쪽에서 쓴 상그라 상그라 텍스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 그 기술을 하는데 16개 중에 13번째로 문법 철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문법 철학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겼다는 것인데 그리고 문법 철학 이 빠니 다르시아나라는 이름으로 그 개설된 이 문법 철학을 들여다보면은 총 285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앞 절반은 뭐 모폴로지에서 되게 다루고 뒷부분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언어학으로 이제 발전이 된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 모폴로지에서 시멘틱스로 가는 그 시멘틱스를 거친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인 의미론을 다룬 부분이 스포타에 관한 그 부분인데 문법 철학을 그 전철학 강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그 문법 철학 편 중에서 특히 또 스포타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여기 행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빠니 다르시아나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스포타 이론을 상당히 중시했는데 이 스포타 이론은 서야나 마다바뿐만이 아니라 현대 언어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옥스퍼드에서 산스크리트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일찍 그 돌아가신 분인데 잘 아시는 BK 마틸랄 같은 경우 죽기 1년 전에 쓴 1990년도에 쓴 책이죠. 말과 세계. 이 책에서도 스포타 이론을 한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론에서 한 말인데 스포타 이론은 세계 어떤 부분에서 아마 서양을 말하겠죠. 서양에서 산스크리트 문법학자가 언어 철학의 세계의 현대의 언어 철학에 기여한 독특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말을 정도로 스포타 이론은 상당히 뭐 중세의 사야나 마다바나 현대의 서양학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언어학의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시르 같은 경우 그 산스크리트 제6격 육격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교수 생활을 한참 한 소시르 같은 경우도 스포타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래서 간단히 스포타 이론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빠니니 아시다디아에 보면은 6장 6, 1, 2, 3에 스포타를 연상시키는 스포타야나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스포타 야나에 따르면 모음이 뒤에 올 때 단어 그 소를 말하죠. 소의 끝음이 오는 예외적으로 아바로 아와로 치환한다. 일반적으로 유로 끝나야 아와로 치환을 하는 걸 알려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바샤를 예외적으로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예외적으로 고 같은 경우에는 오로 끝나지만 유로 끝나는 말처럼 아와로 치환해서 가와라고 하죠. 그 소의 형용사형이 가바라고 하죠. 가바. 근데 이 빠니니 수트라 6.1.123을 해석한 주석을 단 11세기의 하라다타와 17세기의 나게샤바타, 뭐 보통 나고치바타라고도 하죠. 나게샤가 바다만저 스포타 바다라는 책에서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했어요. 스포타 야나라는 사람의 학자 이름인데 이걸 근거로 스포타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스포타 야나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존 브로라는 사람이 이것은 라신느, 그러니까 프랑스의 극작가로 알려져 라신느, 세오리 오브 루트, 어근이론을 라신느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라신느가 프랑스어로 이 프랑스 사람인데 라신느가 루트 뿌리라는 이름이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어근이론의 창시자가 라신느에게 돌리는 것 같은 엉뚱한 발상이다. 이런 이제 약간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스포타에서 언급한 그 학자들이 그 앞뒤로 보면은 그 빠니니랑 그 동시대라고 그래요. 비아디라는 사람이 쓴 상그라란 책에
스포타 이론에서 언급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실제 이 책이 뭐 파탄잘리나 바르트리아리가 언급을 했지만 실제 현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존하는 특 중에 가장 오래된 스포타에 대한 책은 파탄잘리 마하바시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트리아리의 스포타 이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르트르하리에 이르러왔고 바르트리아리의 바키아바리아에 이르러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타 이론이 완성을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후대에 뭐 만다나 미슈라라든가 가안타바타도 있지만 더 발전됐다고 볼 수는 없고, 좀 복잡해진 건 있지만 발전됐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인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볼 수가 있죠. 바르트리아리 바키아바디아가. 이 바르트리아리의 바키아바디아에 있는 스포타 이론이 아까 말씀드린 사야나바다의 전철학 강요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하라다타나 나게샤바타가 스포타 이론에 대해서 상시에서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초기엔 약간 좀 다르게 소개가 됐어요. 좀 미스테리어스 엔터티라고 에이비 키스라고 유명한 인돌로지스트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그 반대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존 브로우는 그 반대쪽에서 너무나 어떤 형이사학적인 철학적인 딱 자르고 너무나 이렇게 한쪽 면에서만 단순한 언어적인 사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두 개 다 약간 오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마틸랄이 평가한 것처럼 바르트리아리의 기본적으로 언어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론론적 또는 관념론적 형이상학의 깊이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거의 바르트리아리의 스포타 이론은 거의 대표적인 개념 샤브다 브라만, 샤브다트바 궁극적 실제인 샤브다 브라만과 맞춰지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지면서 스포타 이론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포타 이론이 어떤 언어학적인 이론보다는 어떤 형이사학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이제 사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야나바다바의 전철학 강요에서도 이 스포타 섹션이 이런 형이사학적인 측면에서 소개가 되면서 스포타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바키아바디아의 첫 번째 가리까죠. 첫 번째 가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인 브라하마는 언어 원리이자 발현된 음의소의 원인으로서 사물로 드러남으로 그로부터 세상의 현현이 전개되었다. 다소 형이사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나 또는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또는 우주론을 포함하는 세계의 창조와 관련된 어떤 우주론적인 어떤 거대한 담론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바로 다음 문단에서는 다소 엉뚱하게 이렇게 품사의 구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한테는 말씀드릴 게,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10분 늦게 끝나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시고요. 제가 종료 5분 전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우주론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대 담론에서 시작을 했지만 바로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품사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품사의 구분이 2종, 4종, 5종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론코스트가 한 말인데, 카르스판던스 세오리라고 이제 보통 대응설 또는 상응설이라고 하죠. 인도 고전 철학식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말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 실제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도 철학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바다와 이 아르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각 제학파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시시카 같은 경우는 바다가 곧 아르타다 이런 말을 했고, 가장 부정적으로 본 것이 잘 아시는 나가르주나죠. 바다는 아르타와 관계가 없다, 실체성을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언어의 제한적인 효용성을 인정을 했는데,
이 바이셰시컵 나가르주나의 입장을 그 수용을 한 사람이 그 바르트리아리인데, 바르트리아리 같은 경우 이제 어, 이거는 그 품사 구분이 이 고전 철학식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였기도 하지만 그 빠니보다 약간 앞선다고 하죠. 야스카인 이룩다에서도 이미 그 품사 구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돼 있죠. 우리 뭐 일반 개론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품사 말과 대상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법이면서 동시에 또 존재론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에 오면서 점차 이제 존재론적인 또는 그 형용사적인 함의를 갖게 되는데, 이 바르트리하리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어떤 좀 더 형용사적인 색채를 띠게 되죠. 근데 이 바르트리아리 같은 경우는 이런 품사의 구분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가지도 괜찮고 네 가지도 좋고, 바르트리아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두 가지도 괜찮고 뭐 네 정도 있고 사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함의는 뭐냐면은 어차피 그 세계는 샤브다가 특징이 브라흐만으로부터 전개가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인데, 그거를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을 뭐 두 개로 구분하거나 세 개로 구분하는 거는 기능적으로는 다 가능한 것이고 허용이 된다. 그렇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그 샤브다가 바로 스포타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포타 이론이 그 여러 학파들 간의 이제 논쟁 속에서 발전을 하는데, 가장 그 반대를 한 학파가 니아야 학파 또는 미만사 학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학파에서 이건 다 그 전자력 강에 나는 부분인데, 그 너희들 말대로 그 샤브다 그러니까 스포타를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우르라고 하는 소죠. 소라고 말을 할 때 G 또는 이중모음 AU 또는 R 이런 그 음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목살, 꼬리, 혹, 발굽, 뿔로 구성된 어떤 단일의 실체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떠오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직접 경험으로 프라티악스로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스포타의 증거라는 말을 합니다. 소리들의 연습체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니아야나 미만사학파에서는 그 소리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들의 연속체가 아닌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단일의 실체를 그런 개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스포타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문법학파에서는 음소가 아니면서 말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을 요청한다. 그것은 소리에 의해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스포타 개념이, 그것이 바키에파디아에 정립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반대한 학파 중에 대표적인 학파 미만사 학파인데, 미만사 학파에 따르면 성상주론이라고 하죠. 성상주론을 주장하는 미만사 학파에서는 그 바르나는 음소는 영원한 소리 단위로서 고조당단이 있는 실제 발화된 소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 화자가 만들고 청자가 드리는 영원히 상대 음소를 드러낼 수단일 뿐이다. 음소가 본질적인 것이고 음소에 의해서 우리는 의미 전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포타 개념은 문법학파에서 주장하는 스포타 개념은 필요 없는 쓸모없는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포타라고 하는 별개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그 마하바시아에 나오는 말인데, 마하바시아에서는 스포타가 곧 샤브다다. 그러니까 샤브다를 스포타랑 같은 말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드바니는 그 샤브다의 속성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상주론을 주장하는 미망사에서는 샤브다가 니티하다. 그러니까 샤브다가 그 문법학파에서 주장하는 샤브다와 미만사에서 주장하는 샤브다는 서로 다른 거죠. 문법학파에서 주장하는 샤브다는 스포타고, 미만사에서 주장하는 샤브다는 바르나죠. 바르나. 이런 근데 이 바르나를 중시하는 그 미만사학파의 주장에 대해서 바키아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음소가 없는 단어는 없다. 그리고 음소와 단어가 없는 문장도 없다. 즉 문장은 단어로 구성됐고 단어는 음소로 구성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음소가 가장 본질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능상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단어를 음소로 기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바르티리아리가 말하는 거는 음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이 바키아가 기본적으로 스포타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키아 문법학파의 스포타 개념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학파가 미만사 학파, 니아 학파죠. 근데 이 학파에서는 그 바르나를 또 중시하죠. 스포타 개념은 별도로 상정된 쓸모없는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르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파에도 또 차이가 있죠. 미만사에서 주장하는 그 바르나는 성상주론에 따르면 항상 상주하죠. 그렇지만 니아약파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사라지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원래 있는 것이 현현화건 없는 것이 만들어지건 어쨌거나 우리의 인지에 예를 들어서 가우르란 단어를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지를 먼저 발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우를 발성하고 르를 발성을 하지만 그 개별적인 음소들이지만 이 음소들이 순차적으로 발성을 하면서 그 앞발음이 그 우리의 인지의 흔적을 그 잠재 인상 산스카를 남기고 또 지가 남긴 다음에 또 AU가 합해져 갖고 전적으로 가우르라고 하는 그 소라고 하는 어떤 인지를 갖게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타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재미나는 게 그 전철학 강요에서 인용한 바키아파디아의 첫 번째 브라마칸다의 86번째 개송에 따르면은 말소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우르란 단어가 그 순차적으로 발행이 되면서 우리 인지 씨앗의 어떤 의미가 점점 그 숙성이 되다가 마지막 알 발음과 함께 그 전체적인 가우르라고 소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서로 격렬하게 그 싸운 그 뭐 100년 200년간에 걸쳐서 논쟁을 한 학파라고 하는데 이 니아야 학파와 미만사 학파의 산스카라 개념하고 이 바키아파디아에서 나온 이 말이 점점 숙성돼서 인지된다 이런 개념하고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을 그 격렬하게 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는 어떤 그 개념의 출발점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그 전설학 강의에서 약 30%를 할애해서 그 소개한 스포타 이론의 개요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 저기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그 자료집에 나와 있고 그 앞뒤 부분도 이제 다른 논문에서 제가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그 곁들이 마지막 결론을 대신한 건데 유명한 화이트헤드라는 학자가 그 릴리전 인 더 메이킹이라는 말에서 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논쟁적인 것은 그 회의적이고 또 회의적인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런 그 말을 했는데 이 스포타 개념을 격렬하게 반대한 두 학파들의 결론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비슷해요. 뭐 출발점이 달라서 그렇지만 근데 철학자들이 어떤 그 학파의 이해관계 이런 거에서 상당히 다른 주장을 했지만 학파를 벗어난 제3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한 생각에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짧게 주마간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그 스포타 개론 전철학 강요에서 소개된 스포타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박세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스포타 관련된 주제 논문을 한번 들어봤네요. 네.